이미 올해 대전환은 시작이 됐습니다.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금융 장세로 뭐 이런 사이클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굉장히 빠르고 급격하게 이루어지겠죠. 과거에 주도했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올해와 마찬가지 역시나 굉장히 힘든 안녕하십니까.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입니다. 2022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라이브 방송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올해 특히나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한 해,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저는 딱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대전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하고 떨어져서 갈 수가 없잖아요.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예컨대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풍부한 유동성에서 위축된 유동성으로, 뉴 이코노미에서 올드 이코노미로, 결과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힘들었고, 그 안에서 기업도 투자자도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리는 그런 변곡점이었습니다. 제가 연초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뭐 몇 가지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맞은 점도 있고 틀린 점도 있더라고요. 맞았던 거는 올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사실로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고평가된 주식은 피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개별 종목의 주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런 분야는 좀 주목해서 보시라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이제 K 시리즈들, 뭐 K 컨텐츠, K팝, K 드라마, 그리고 K 에스테틱, 이런 분야가 장기적으로 좀 성장을 이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올해 시장 전체가 좀 좋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선방한 분야, 주가를 떠나서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런 아이디어들은 좀 더 강화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제 틀린 것도 있었는데요. 저는 올해가 역금융 장세가 될 거라고 봤었습니다. 돈값이 비싸지고 금리가 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1년 내내 나타날 거라고 봤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가 더 가속화가 되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단계인 역실적 장세가 역금융 장세를 빨리 끝내고 접어들게 되는 그런 어떤 사이클의 예측이 제 생각과는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러 분야 중에서도 올해는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는 괜찮을 거라고 봤었습니다. 새로운 정권도 들어서고 정책 방향이 바뀔 거라고 봐서 그랬던 건데, 매크로 상황들,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건설 경기가 좋지 못했던 점, 그리고 그것이 또 건자재, 주식에 영향을 미친 점, 또 잘못 예측한 부분이라고 복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은 올해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요.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투자자들이 산업이나 종목, 주식 스타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 대전환에 걸맞게끔 변화가 되었느냐, 바뀌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냉정하게 봤을 때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메시지는 미스터 마켓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2023년을 앞둔 저의 조언입니다. 요즘 뭐 가스라이팅 하는데, 가스라이팅이 뭐죠? 넌 이래 하면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 이후에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아마 배우 서예지 사건으로. 그쵸. 그 전에는 사실 이 단어를 그렇게 많이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용어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얘기하신 정의랑 가스라이팅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혹시 어원을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1930년대인가? 그때 가스라이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스등이죠. 그 연극,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교묘하게 자기의 뜻대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대요. 그 연극의 제목에서 따서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이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가수 이승기와 그 지금 연예 매니지먼트 간의 그런 갈등,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앵글로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고요. 시장이 또 투자자들을 가스라이팅 한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즉 시장도 어떤 특정한 패턴을 몇 년간에 지속해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그럴 것이다. 그거에 어떤 발레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미치게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가스라이팅의 일종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시장이 또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시켜놓고 이제 뒤통수를 치는,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이렇게들 이제 고백하시는 이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미스터 마켓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켄 피셔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능멸의 대가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투자자들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시키고 뒤통수를 치는, 최근에 한 6, 7년간 성장주 장세가 지속이 되었었어요. 과거의 데이터를 찾아보면은 보통 성장주와 가치주 장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성장주 장세가 길게 간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한 6, 7년간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빅테크, 플랫폼, 이커머스, 바이오 이런 산업들이 미래를 선도를 할 거고, 그 외의 전통 산업들은 점점 쇠락해 갈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많이 갖게 된 게 최근에 시장이 투자자들을 가스라이팅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돈값이 비싸지게 되면은 사실 이런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자본이 몰리게 되면은 비용 구조가 고비용 구조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한동안 구조 조정을 해서 수익성을 다시 되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경쟁이 격화가 되기 때문에 이 경쟁이 해소되는, 뭐 예를 들면 허약한 업체들이 나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 이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종들이 좀 조정을 받거나 하면은 여지없이 이런 조정된 종목들을 저가 매수를 시도를 하는, 더 싸졌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현상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제 제 기억 속에 과거에 미스터 마켓이 투자자들을 농락한 사례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2000년대 중반에 조선주 버블이 떠오릅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배가 끝도 없이 모자랄 거다라는,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나타난 차워정 버블 같은 경우도 원래 자동차 화학 정유라고 하는 게 시클리컬 종목이라고 그러죠. 경기에 따라서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미스터 마켓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런 종목이 사실 시클리컬이 아니고 이제는 구조적인 성장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예전에 밸류에이션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시키면서 참사를 만들어낸 적이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99년에 닷컴 버블, 그때도 인터넷이 세상을 주도할 거고 닷컴 붙은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상관없이 사야 된다.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면은 이제 그 시기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나오죠. 핫한 분야, 계속 상한가를 치는 분야, 미래를 알고 돌아가서 이제 함정에 빠뜨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드라마에 삽입할 정도로 굉장히 물결이 거셌었고 그의 결과도 굉장히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건, 제가 VIP 자산운용을 창업을 했던 이제 2003년에 저희에게 쏟아졌던 가장 많은 우려 중에 하나가 코스피 지수는 절대로 1000선을 넘지 못할 거라는 거였습니다. 88년도에 1000선을 한번 넘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 이후에 또 넘었다가 떨어지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 코스피 지수는 절대 1000을 넘을 수 없어 라는 어떤 비관론을 심은 거죠. 투자자들이 가스라이팅 당한 결과로 어떻게 행동했는가도 다시 복기를 한번 해보면요, 여지없이 이런 주도주들이 크게 오르고 나서 조정이 왔을 때 보통 이제 역사책의 어떤 버블의 붕괴라고 표현되는 그 시점에서 뒤늦게 이런 종목들이 싸졌다고 느끼면서 사는 그런 행동들이 손실을 더 키우는 결과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패턴에서 정확하게 다 보여줬었거든요. 제가 무서운 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초에 제가 이제 프로 입문하기 전에 많은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가 계셨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거의 한 1조를 벌었다고 했을 정도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엄청난 트레이더셨던 거죠. 이분의 장기가 뭐냐 하면 쌀 때 사요. 그리고 그게 주도주가 돼서 쭉 올라갈 때도 중간에서 내리지 않고, 사실 가치 투자자들이 이런 구간을 잘 못 버티고 좀 비싸지면 내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슈퍼 고평가가 될 때까지 쭉 종목을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언제 파느냐? 이런 종목들이 큰 조정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 한 10배 오른 다음에 한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빠졌다. 그때 갖고 있는 포지션을 다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꼬여들기 때문에 물량을 정리하기가 쉬운 시점이고, 주도주에서 중간에 내리는 것보다는 그때 가서 반락했을 때 파는 게 경험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이클들을 겪고 보니까 그래, 그분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슬픈 얘기지만
그때가 물량을 정리하는 시기로 좋게 봤던 이유가 있었구나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 절절하게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과거를 돌아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투자자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설거지를 당하거나 뒷북을 치게 된 뭔가요? 궁금한데. 아, 네, 아유, 먹으면서 오늘 군고구마가 좀 작네요. 한입 크기로. 그래. 저희 회사는 이렇게 산에 군고구마도 비치돼 있는. 잘 먹겠습니다. 이따가 까서 먹을게요, 맛있게. 혹시 요즘에 붕세권이란 말 알아요? 붕어빵 네, 붕어빵. 많이 없어졌어요. 물가가 많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귀해졌다고. 인스타에서 예. 11월 말쯤에 지금 당장 현금화를 해놓지 않으면 후회하는 이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넘겼더니 붕어빵 가게 사진 있고 예. 풀빵 사진 있고 아, 붕어빵도 사 먹기 힘들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거기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아. 계속 이어가 보면요. 그 최근에 이렇게 그 시장의 가스라이팅이 의심이 되는 두 가지 사례가 저한테는 보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사실로 드러날지 안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반도체 주식은 안 좋을 때 사두면은 결국에는 먹는다. 이게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아니면 과거 패턴에 의거한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슈퍼사이클에 의거해서 대부분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 아닌가요?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틀린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이클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과연 이후의 사이클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냥 좋아질 것인가? 과연 삼성전자는 항상 우상향하기만 할까? 그리고 우상향을 하더라도 그 우상향하는 기간이 과연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기간에 부합하는 정도의 그런 시간일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좀 가스라이팅 당한 사례로 제가 생각하는 건 미국 시장은 최고고 미국 시장은 항상 우상향하기만 한다. 이것도 과거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사실이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간과 그런 반등폭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최근에 한 몇 년간 또 특히나 빅테크가 주도하는 그런 기간 중에 형성된 그런 사고방식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좀 가져봅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중반에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주식들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던 까닭도 있겠지만 제조업의 부흥기였기 때문에 미국은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금융주 중심의 시장이었었는데 제조업 중심의 주식을 찾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라 중국으로 많이 오게 됐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2000년대 중반에는 중국 경제는 계속 우상화할 거고 따라서 중국 시장도 계속 좋을 거다 해서 뭐 차이나 펀드도 많이 팔리고, 저는 이것 또한 어느 나라 시장이 좋을 거냐는 건 순환을 하는 문제인 거지 어느 특정한 시장이 계속 좋다? 그렇게 예단하기만은 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은 뭐 계속 안 좋을 거냐? 저는 그거는 제조업이 얼마나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중국이 얼마나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얼마나 싸냐, 환율, 뭐 이런 문제가 다 복합돼 있는 건데 시장의 가스라이팅으로 해서 너무 단순화된 이분법화된 거죠. 미국 시장은 좋은 거, 나머지 시장은 나쁜 거. 개인적으로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제가 다 읽어보는데 가스라이팅 당한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좀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 시장의 전망을 좀 좋게 보는 그런 멘트들을 하면은 여지없이 미국이 최고지, 미국으로 가야지, 국장 글렀다, 중국 주시장은 안 된다, 이런 댓글들이 이제 달리고요. 뭐 근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그런 논리고요. 그리고 구경제 산업이나 가치주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멘트를 하면 뭐 IT 플랫폼이 싸졌으니까 저게 저가 매수 기회지, 속으면 안 된다, 전통 산업은 쳐다보면 안 된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런 변화 사항을 뭐 파악을 해볼 생각조차 안 하는 어떤 사실에 근거한 거라기보다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그런 의견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주식을 하고 있는 스스로 자기 자신,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비하 발언들이 좀 많은데, 가스라이팅의 정의라고 하는 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거든요. 여기에 자기 비하가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많이 꼽더라고요. 첫 번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가해자와 관계를 단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하고 계속 붙어 있고 그 말을 들으면은 계속 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를 투자자에게 적용해서 바꿔보면은 시장과는 거리를 두라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도 미스터 마켓이 나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할 때만 상대하고 그 외에는 무시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어찌 보면 이런 시장이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부분에 해결책으로서 해안 있게 우리에게 준 조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남들이 좋아하는 것이 꼭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라. 전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투자자의 경우로 바꿔보면은 대중의 여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라. 즉,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강조하는 독립적 사고가 있어야지 미스터 마켓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처방과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올해 대전환은 시작이 됐습니다.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장세로 뭐 이런 사이클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굉장히 빠르고 급격하게 이루어지겠죠. 국가도 뭐 시장도 산업도 다 돌고 도는 법이고 유행을 따라가는 법인데 과거 유행, 트렌드에만 함몰이 돼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좀 불편한 단어지만 가스라이팅이란까지 표현을 써가면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고, 과거에 주도했던 그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힘주어 강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반추해 보시는 그런 연말 시간을 보내면서 내년 시장을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저는 내년에 저희 라이브 방송 아마 하게 되겠죠? 내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십시오.